여러분, 일부에서 우리는 쌀 한 가마니에 팔려갔던 7살 소녀 오싱이 가난한 삶이라는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발견하고 지켜냈는지 보았습니다. 그 삶은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죠. 이제부터는 오싱이 혹독한 어린 시절을 벗어나 격동하는 시대와 도시 속에 발을 디디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서사가 펼쳐집니다. 2부는 가가야 떼기를 그만둔 오싱이 고향집을 다시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고향은 여전했습니다.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다 폐결핵에 걸려 집에 온 하루 언니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죠. 아버지가 오싱을 기생으로 팔려는 것을 알게 된 하루 언니는 미용 기술을 배워 독립하라며 오싱에게 도쿄에 있는 미용실 주소를 알려주며 숨을 거둡니다. 언니의 유언대로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한 오싱은 아버지 몰래 도쿄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 길로 찾아간 전통 미용실 다카에서 오싱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가위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청소, 요리, 바느질 등의 막일부터 했습니다. 이때도 오싱은 타고난 총명함과 더부살이로 다져진 경험과 눈치로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고 싼값으로 풍요로운 밥상을 차려내는 솜씨를 발휘합니다. 오싱의 재주와 성실함을 눈여겨본 원장 다카는 오싱에게 손님 머리를 맡기는데 이를 파격승진이라며 선배들이 질투하자 차라리 독립하라며 서양 미용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덕분에 오싱은 긴자에 있는 카페 웨이트리스들의 머리를 만져주는 출장 미용사로 새 출발을 하죠. 오싱은 특유의 성실함과 재능으로 단골을 늘려갑니다. 머리 손질뿐만 아니라 연애편지 대필이나 옷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더욱 친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오싱은 카페 여급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쌀 가가야 도매상의 동갑내기 아가씨인 가요였습니다. 쌀도매점 후계자의 삶이 싫어 뛰쳐나온 가요는 카페 여급으로 일하며 여학교 출신의 그림까지 그리는 인텔리 웨이트리스로 유명했습니다. 오싱은 설득 끝에 가요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돌아간 가요는 후계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집안에서 맺어준 남자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싱도 혼인을 합니다. 상대는 다카 미용실 원장이 소개로 만난 양복점을 운영하는 순수한 성정의 류조로 그와 혼인해 아들 류를 낳았고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 양복점을 아동복 사업으로 성장시킵니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여 새로 공장까지 세우며 오싱 인생에도 찬란한 햇빛이 깃드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절이란 개인의 삶은 아랑곳 않는 법이지요. 1923년 9월 공장을 개업하는 바로 그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도쿄 일대를 강타한 진도 7.9의 대지진은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오싱 부부도 모든 걸 잃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사가현의 시댁으로 가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장농의 딸이 시집 왔다며 오싱을 학대하며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 탓에 남편과 사이가 멀어진 데다 둘째 아이까지 유산한 오싱은 결국 장남 류를 데리고 시댁을 나옵니다. 친정에 잠시 머물던 오싱은 가가야댁 노마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이때 오싱의 처지를 들은 가요가 오싱이 밥장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말이 밥장사도 거친 뱃사람들을 상대하며 술까지 팔아야 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신기루처럼 눈앞에 첫사랑 고우타가 나타납니다. 고우타는 고생하는 오싱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미에현 2세에서 생선 도매상을 하는 친척집을 소개해 주었고 그 덕에 오싱은 생선 도매상 희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생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고향에 있던 남편 류조가 오싱이 생선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합류합니다. 사업이 안정되며 점차 오싱은 행복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더 낳고 유곽으로 팔려갈 뻔한 소녀를 양녀로 들이며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오싱. 하지만 그 시대엔 행복한 일보다 슬픈 일들이 익숙한 세상이었죠. 1940년대 중년이 된 오싱의 삶은 일본 사회의 파국과 궤를 같이 합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오싱내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업 물자는 전쟁 물품으로 차출되고 가족들은 희생되었죠. 평생 고생만 하던 오싱의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부르는 가가야 가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경기와 군납으로 가가야 쌀도 매상은 망하고 생계를 위해 매춘부가 되었던 가요는 오싱을 찾아와 만나고 난 다음날 생을 마감합니다. 비참한 마음을 간직한 채 오싱은 18살이 된 가요의 아들 노소미를 거두어 키웁니다. 그러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징집되었던 큰아들 유가 필리핀에서 전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충격도 잠시 더 큰 시련이 오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란 중 군납 사업으로 돈을 벌며 청년들의 참전을 권유했던 남편이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연이은 비극과 시대의 풍파 속에 빈털터리 만신창이가 된 중년의 오싱입니다. 세상은 대체 왜 이 여인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오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겁고 지친 심신을 일으켜 다시 바닷가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합니다. 왼손으로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생선을 팔았고 비릿하게 생선 냄새가 밴 돈을 한 푼 두 푼 모읍니다. 생존하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싱은 그 존엄을 지켜냅니다. 차남 히토시 등 남은 가족과 힘을 합쳐 식료품 가게를 일궈 지점 여럿을 둘 정도로 성장한 겁니다. 때는 패전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 경제가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성장한 1950년대. 오싱도 그 바람을 탄 거였죠. 이후에도 오싱의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업까지 개척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차남 히토시가 돈에 욕심을 내어 명의를 도용하며 무리하게 땅을 사들이는 바람에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고난과 불행이 오싱에게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자리에 도단한 3살. 그것은 불행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었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데도 겁나지 않는 배짱이었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작은 집에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한 오싱. 그녀는 한때의 애인이자 친구인 고우타와 협력해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 모든 파고를 헤쳐나온 노년의 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모든 게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 오싱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통과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싱은 말합니다. 내가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오싱의 이야기는 버텨라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싱의 80년 인생,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힘, 바로 자신에 대한 하루하루의 존엄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싱의 두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굳건한 존엄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